남편이 답답해서 맥주 4캔을 사온 거예요. 그 혹시 금요일 아니었어요? 아기 기저귀와 맥주가 정말 함께 많이 팔린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네.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인더스트리장, 예. 그 빨리 팁 좀 빨리 도와주세요 오늘. 예. 실무자들 정말 답답합니다. 인더스트리 읽어주는 남자? 인더스트리 이해시켜주는 남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디까지 가봤니? 쉽게 그러나 인사이트 있게. 인더스트리의 장인이 알려주십니다. 웰컴 투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장! 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무슨 고민 있어 오늘? 아니 그게 제가 개인적인 네. 일이라서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이제 아기가 곧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마트를 갔는데 네. 남편이랑 저랑 정말 약간 되게 우울했어요. 왜냐면 분유값이 막 진짜 너무 이렇게 값이 비싼 거예요. 남편이 답답해서 맥주 4캔을 사온 거예요. 제 마음은 영수증을 보고 더 답답해지는 거지. 잠깐만. 네. 그 혹시 금요일 아니었어요? 금요일 날. 금요일? 예. 금요일 맞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네. 아기 기저귀와 맥주가 함께 많이 팔리는 사례가 진짜 보고된 게 있어요. 미국의 글로벌한 유통업체에서 네. 그 영수증을 분석해봤어요. 영수증.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금요일에 아기 기저귀와 맥주가 정말 함께 많이 팔린다. 이런 인사이트를 찾은 네. 적이 있어요, 진짜. 예. 좀 신기하다. 그렇죠. 네. 예. 원인이 뭘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가볼 바가 많지만. 그쵸? 근데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이렇게 영수증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 네, 찾았죠? 예. 그리고 인사이트를 찾았으면은 이제는 이걸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요. 그쵸? 예. 뭔가 마케팅을 네. 새롭게 한다든지 네. 기저귀 옆에다 네. 바로 맥주를 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찾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찾는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인사이트까지는 뽑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네. 뽑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뭐 재고는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된다. 아니면은 할인을 한다면은 몇 퍼센트 할인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브랜드의 맥주가 얼마나 이제 옆에 같이 배치가 되고 그 중에 네. 몇 개가 되는 거. 그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어떤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요. 임원분들이나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뭐 좋은 인사이트가 있다. 어. 이거 뭔가 해봐. 네. 자, 그런데 이거를 받는 현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맥주 쿠폰 주라는 건지, 섹션을 합치라는 건지. 그죠. 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네.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 없이 인사이트만 가지고 가서는 현업에서 이걸 바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요. 인더스트리장, 예. 그 빨리 팁 좀 빨리 도와주세요 오늘. 예. 실무자들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핵심이 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를 첫 번째는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찾아야 네. 되잖아요. 인터넷을 네. 뒤진거나 아니면 뭐 친구한테 전화 걸거나. 그쵸.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복잡해서 그래서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 그죠. 아니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너무 많아도 뭐에다 힘든 거죠. 가중치를 둬야 네.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늘 발생하기 때문에 늘 그렇잖아요. 네. 이게요. 네,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이러한 IT 혁신 그리고 인터넷의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는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뭐 좋은 예로 저 세대에는 버스 탈 때 지금 이게 버스가 언제 올까 막 고민을 하면서 지금 늦으면 어떡하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런 시절? 알죠. 혹시 토큰 쓰던 그 시절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판넬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보면은 네. 바로 지금 버스가 지금 어디 오고 있고 이런 게 다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정말 늦었으면 뭐 택시를 타야겠다 아니면 버스를 맞아요. 기다리면 오겠다. 뭐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맞아요. 또 기업에서도 지금 이제 재고가 얼마나 있고 생산 물량이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저도 예. 매번 이제 고민하는 거야. 아, 예. 271을 탈까, 703을 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더 뭐, 빨리 갈까. 예,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또 굉장히 그쵸. 많은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996년도에 그 당시에 그 내셔널리그 네. 서부 지구 순위입니다. 그런데 그때 라디오에 해설하시는 분이 다음과 같은 멘트를 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은 경기가 21경기 남았어요.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59승 81패, 남은 경기가 22경기예요. 네.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설하시는 분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비록 꼴찌를 달리고 있지만 네. 남은 22경기를 다 이기면은 81승이 되고 네. LA 다저스가 지금 1위를 하고 있지만 남은 경기를 다 치면 78승이기 때문에 네. 순위가 뒤집어져서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런 거의 이야기를 뭐 했어요. 하나 팬급의 소망인데요. 그죠? 사실 그런데 이게 오류가 있어요, 이게요. 실제로 이 남은 경기 22경기를 다 이겨도 네. 81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두 팀만 있다. 그럼 이야기가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쵸. 그 여기에는 네 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팀과 어떤 팀이 경기가 몇 개 남았고 네. 그 조합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이게. 네네. 네, 계산하기 어렵고 진짜 힘든 문제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푼 논문이 있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수식을 써야 된다. 네. 아니 이거 네.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X, Y. 네, 지금 네. 이렇게만 딱 봐도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죠. 이것도 되게 단순한 거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단순한 건데 그런데 다행인 거는 컴퓨터가 풀 수 있어요, 이거를요. 예. 제가 풀 수 컴퓨터 하나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실제로 이날 네. 이 UC 버클리에 있는 학생들이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오. 예. 그리고 그때 네. 사실은 탈락을 했다 이미 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 아무도 몰랐던 거죠, 실제로. 어. 예. 그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 손으로 일일이 계산을 못하는 문제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컴퓨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만큼 이런 복잡성도 이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 연구진이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타이어 회사와 오. 네. 뭐 대전에 공장이 있고 금산에 공장이 있고 또 몇 군데 물류 창고가 있는데 네. 그럼 어떤 타이어를 어디에서 생산해서 어느 물류 창고에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제품은 여기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쪽 물류 창고에서 네. 보관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네. 모델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풀어가지고 이 실제 현업에 적용하는 사례를 뭐 만든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수학적으로 네. 결정해서 가지고 가면 예. 확실한 기반이 있으니까 네. 결정을 내리는데 확실히 도움이 네, 되겠네요. 맞죠. 네, 이게 네. 사람이 이렇게 그냥 네. 내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비용을 줄이거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실제로 그런 경우가 또 있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의류나 봉제 산업에서는 의류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네. 그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박스에 담아서 그러니까 의뢰한 업체죠. 납품을 해서 패션 브랜드는 판매를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 가보시면은 이게 옷을 담는 박스예요. 왼쪽에 있는 박스는 사이즈가 스몰은 세 3개, 개. 미디움은 네 4개, 개. 그리고 라지는 3개.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스몰이 5개, 그다음 미디움이 7개, 라지가 4개, 그리고 엑셀 라지가 2개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 스몰은 스몰대로 박스에 다 담고 미디움은 미디움대로 다 담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물류창고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매장에서는 우리 매장에서는 스몰이 뭐 2개만 필요하고 미디움이 3개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네. 옷을 다 꺼내서 그죠. 다시 또 패키징 리패킹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종류가 얼마나 많고 그쵸. 전국에는 수백 개 매장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했냐면은 박스를 서로 다른 사이즈를 구성을 하고 꺼내지 않고 조합을 만들어서 보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매장이 있는데 우리 매장은 네. 스몰이 8개, 미디움이 11개, 라지가 7개, 그리고 엑스 필요하다. 라지가 4개 필요하면은 1번 박스 하나, 2번 박스 하나, 2개만 합치면은 딱 네. 저렇게 조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이러면은 네. 그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머리 아플 것 그렇죠. 같아요. 조합 네. 그게 문제죠. 우리 매장은 스몰이 10개, 미디움이 12개, 라지가 5개, 그리고 엑스 라지가 뭐 3개만 원한다. 네. 그러면은 1번 박스 하나, 2번 박스 하나 가지고 가면은 스몰은 2개가 남고 그다음 그쵸. 미디움은 1개가 남고 그런데 라지는 2개가 또 모자라요. 뭐 그렇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떤 박스를 어떻게 박스로 구성할 것인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연구진이 이거를 이제 최적의 박스 조합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수학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 이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 그래서 이제는 A란 매장한테는 네. 뭐 1호 박스 2개, 2호 박스 3개, B란 매장한테는 1호 박스 하나.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좀 대충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근데 이거를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정교하게 아.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오늘 딱 주제네요, 진짜. 저희 주제가 사람이 로봇의 결정을 따르는 때가 왔다 이거였는데 네.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야겠네요. 이거는 왜냐면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요. 네. 예, 과거에는 대충 하던 것이 이제는 네. 정교해지는 것이죠. 인더시장 할 수 있나요? 아직 연필 갖고? 못해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인더시장도 기계하는 못하면 거는. 예. 우리나라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불확실한 상황이 늘 연출되잖아요. 제가 오늘 네. 오면서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는데 네. 제가 좀 빨리 가달라고 했더니 택시 기사분께서 네. 자기 생각에는 이 길이 맞다 생각해서 자기 직관을 믿고 네. 새길로 빠지셨는데 네. 한강 쪽이 길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딱 그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반도체 공장에서는 택시처럼 물건을 집어다가 이제 다음 작업장으로 옮겨가는 건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수백 대가 있다 보니까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물량이 몰리면 또 어느 지역에 혼잡이 발생하거나 교통 혼잡 생기면은 경찰관 분이 거리에서 이제 신호등 막 조정하고 차 정리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일이 개입해서 과거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 디지털 트윈과 AI 기술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혼잡이 발생하면 로봇들이 네. 스스로 이제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와. 위에는 사람이 그 네. 교통 정리를 해도 혼잡이 생기지만 네. 밑에는 전혀 혼잡이 안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일부러 혼잡이 발생을 시키면 안 돼, 일부러요. 일부러 혼잡을 발생을 시킨다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그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지나가는 길을 못 가게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네네.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했을 때는 사람이 개입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혼잡 없이 가는 거를 보일 수가 있다. 그래도 사람 개입보다 네. 오히려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 사례죠, 이거는. 아까 복잡한 거는 네. 사람이 못한다 이거였는데 네. 지금 거는 사람이 오히려 개입하려고 할수록 혼잡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네, 네. 사람이 개입하면서 오히려 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 의사결정, 네. 인사이트만 찾는 것,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한 의사결정까지 가야 된다는 것. 네. 네,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를 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 기술들이 얼마나 이제 발전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설명드렸습니다. 네. 사람은 어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구체화해서 기계가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사람의 그쵸. 역할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냥 환경을 조정을 해주고 네. 문제 푸는 거는 야, 네가 풀어 해가지고 네, 정말 그렇죠. 네. 기계한테 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기계와 사람이 공생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저 기가 막힌 책이 한 권 지금 떠오르는데 네. 저도 이걸 읽어야지 이제 킵하고 있는데 네. 너무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 네. AI 시대에 태어날 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어, 하면은 네. 그래서- 로봇한테 기죽지 않는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참 이게 우리나라 학부모들 참 저 친아빠랑이 교육열은 참 이제 그래서부터. MIT 출신 분들께서 네. 지으신 건데 제2의 기계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그 너무 스탄 어색하세요? 머신 에이지. 교수님 저한테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하려니까 그거 제2의 기계 시대라는 책을 저한테 추천해 네, 주셨잖아요. 그게 그 어. 앤드류 맥어피 교수 그리고 에릭 브링어프슨 네. 이라는 두 분이 쓴 책이에요. 네. 근데 한번 진짜 권하는 책입니다. 이 맞아요. 책은요. 예. 앞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나 재미난 사례로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 생각했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다음번에 더 재미난 사례를 갖고 오시는 걸로 약속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짱!